좀 일찍 항생제를 먹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 이전 항생제를 먹었을 때 아이한테 어떻게 될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잔병치레를 조금 덜해서 예전보다 훨씬 좀 덜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돌 전에 감기가 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게 항생제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과연 먹어도 괜찮을지. 가능한 한 6개월 이전에는 사실 진짜 안 먹는 게 그렇죠. 제일 저희가 보통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 면역력 자체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는 잘 아픈 일, 크게 아픈 일이 잘 없는데요. 그렇긴 한데 이제 특히 형제들, 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다 그러면 걔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다니면서 받아서 애기 저기 예쁘다고 그렇죠. 동생 예쁘다고 만지다 보게 되면 감염되고. 이제 돌 전, 특히 6개월 전에도 아이가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빨리 나아지면 좋긴 한데 그때 만약에 항생제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말씀하지만 아이들이 돌 때까지 키가 거의 24cm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오정육부도 발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일찍 항생제를 먹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장이죠. 그렇죠. 장에 좋은 균이나 유익한 균을 항생제가 조금 죽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을 그리고 것 일단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장육부가 형성되는 시기에 아이가 감기 자체가 걸리는 것 같은 경우도 호흡기가 되게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감기가 걸리게 되고 항생제를 먹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후 6개월 이전에 양방에서도 그렇지만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는 천식을 조금 일으킬 수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학계에 보고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GUT 같은 경우에서도 어릴 때 항생제 복용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이 시기에 죽어가지고 훗날에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만성 장염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질 높아진다.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한방에서는 장과 호흡기를 가장 아주 밀접하게 보거든요. 폐하고 대장을 가장 밀접한 관계로 표리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장이 약해지면 당연히 호흡기로도 취약한 부분이 올 수 있고요. 또 호흡기가 약해지면 또 아무래도 항생제 먹게 되면 장이 또 약해질 수 있고. 그렇죠. 특히 비염이라든지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코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호흡기를 치료하게 되는데 호흡기를 치료할 때는 항상 장을 봅니다. 같이 치료해야 돼요.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한의원이긴 하지만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호흡기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약을 쓰면서도 아이들 먹거리에서 장이 안 좋은 음식들 항상 또 나오죠. 단 음식, 밀가루 음식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유산균을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항생제를 먹었을 때 사실 장내에 죽게 되면 애들 이제 그게 면역이 이제 떨어지고. 저희가 특히 한의원에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만성에 된 아이들 오게 되면 특히 이제 첫째보다는 이제 둘째가 뭐 형이라든지 오빠라든지 돌 전에 이게 감기가 자주 걸려서 아무래도 이게 항생제라든지 많이 먹은 애들이 실질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 전에 항생제를 조금 많이 먹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장이라서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유산균을 꼭 먹여야 하는 거. 그리고 장에 나쁜 음식은 되도록이면 노출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벼운 감기라든지 이런데 열이 나고 기침 나고 하더라도 해열제를 너무 이제 과다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들께서도 일단 무차별하게 오남용되는 이제 해열제라든지 항생제 같은 경우에 약간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항생제 필요한 아이들은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항생제 나빠요? 쓰면 안 돼요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절히 이용은 해야 되지만 최소한으로 그리고 되도록 안 먹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래서 얘기죠. 만약에 돌 전에 아이가 감기가 자주 걸리고 양방 치료를 많이 이게 항생제라든지 이렇게 해열제 치료를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의원에서는 이게 돌 보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돌 때 몸이 한번 바뀌면서 아이의 체질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서 치료를 해주게 되면 앞으로 크면서도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겁니다. 돌 때 보약을 되도록 먹으면 좋다. 체질이 뭐 약간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역이 약간 떨어지는 시기. 그 예전에는 사실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한의원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약을 많이 먹이시는데 저희는 사실 아이들을 많이 보는 한의원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보긴 한데 제 동기들이라든지 보게 되면 한의원에 애기들 보기가 정말 어렵다 하더라고요. 사실
다 필요해. 사실 양방 치료도 필요하고 한방 치료도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몸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약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릴 싶습니다. 때 치료하는 것이 좀 더 많이 커서 하는 것보다 훨씬 치료가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병들에 대한 예방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항생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항생제가 언제 필요한지 또 항생제를 먹었을 때 어떤 주의점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의사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림이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